안녕하세요, 오토리프 신승엽입니다. 오늘은 타타대우 사용차에서 새로운 차세대 트럭을 내놓았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타타대우가 출시한 중형 트럭인 굿센, 그리고 대형 트럭인 맥센입니다. 이 굿센과 맥센을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해 출시한 더센을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이밍상 더센, 알파벳은 CEN이죠. 그런데 오늘 출시된 굿센과 맥센은 XEN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문의 레터링상 문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한글로 센이라는 뜻의 단어는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센 차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네이밍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더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더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출시된 이후 현대차 마이티가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중형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경쟁자들보다 적재 중량을 0.5톤 더 늘리고 풀에어 브레이크와 에어 서스펜션 시트를 기본 장착했죠. 그리고 ZF 8단 자동 변속기를 옵션으로 제공하는 등 상품력을 앞세워서 시장의 호평을 받았는데요. 사실 수백 대를 운영하는 물류 회사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에 옵션들이 빠져있는 기본 모델, 저렴한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대차 마이티가 여전히 시장에서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고 편의 및 안전 사양을 추가하는 개인 고객들은 이 더센이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타대우 사용차 자체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연 5,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준중형 트럭 시장의 경우 이스즈 엘프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현대차 마이티의 독점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센이 마이티보다 조금 더 세게 상품력을 갖춰서 출시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시된 중형 트럭 그리고 대형 트럭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라요. 현대차의 경우 중형 트럭 시장에서 파비스를 2019년도에 새롭게 출시했죠. 그리고 대형 부분에서는 엑시언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 외에도 가성비 모델로 파워트럭을 단종시키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형과 대형 트럭 시장에는 볼보 트럭을 필두로 만, MAN, 스카니아, 이베코 등 유럽 시장에서 상품력을 인증받은 제품들이 중형과 대형 트럭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타타대우가 선보인 중형과 대형 트럭이 어떤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타대우 트럭이 선보인 두 대의 중형 및 대형 트럭을 보면, 이 맥센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앞글자를 따서 만든 맥센이고요. 굿센은 코리아 유틸리티를 본땄다고 합니다. 최근에 K-팝 혹은 K-드라마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코리아 유틸리티를 땄다고 하는데요. 관계자 분 말로는 본인은 이 키 유틸리티를 밀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굿센과 맥센입니다. 저는 이 처음에 영문을 봤을 때 막센, 굿센이라고 발음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 맥센, 굿센이라고 발음을 정정 받았습니다. 중형 트럭인 굿센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맥센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죠. 우선 첫인상을 좌우하는 전면부, 그릴부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인데요. 최근 사용차 시장에서 좌우 위아래로 그릴을 키우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제가 이 맥센을 보면서 이 차가 가장 크게 키우지 않았나 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릴부 디자인은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독수리 날개를 형상화했다고 해요. 그릴 디자인을 한마디로 WOW, 윙 오브 윈, 승리의 날개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릴 디자인을 보고 마스크를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KF94 마스크 말고 비말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했는데 윙 오브 윈이라는 표현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타타대우 사용차에 항상 있던 대우라는 레터링이 없어지고 차 명인 맥센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아래는 약간 거대화한 브랜드 심볼이 있는데, 브랜드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내려도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붙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대우라는 레터링이 빠진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이 하단부로 내려오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최근에 사용차 시장에서 이 범퍼 부분을 사고가 났을 때 유지 보수, 수리 측면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2피스나 3피스로 조각을 내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기선 통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차 플래그십 트랙터를 탈 때마다 항상 하는 거는 이렇게
ADAS 센서가 있고, 여기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와이퍼를 갈던가 닦던가 이런 걸 하죠. 헤드램프를 기준으로 바로 아랫부분에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배치됨으로써 디자인 완성도를 좀 높인 느낌이에요. 주간주행등의 디자인은 독수리 발톱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헤드램프 위쪽에는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 그릴부가 워낙 인상이 강해서 그릴부에 압도하는 모습이었지만 헤드램프를 중심으로 위아래 캐릭터 라인과 DRL 디자인 등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했던 면을 채워주면서 전체 인상을 고급스럽고 감각적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측면에 이렇게 독수리 얼굴을 형상화한 데칼이 위치하고 있고, 하단부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제가 사용차 트럭 항상 리뷰할 때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신발장처럼 쓰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슬리퍼나 혹은 운전할 때 쓰는 신발, 작업하든 여기 두고 다닌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요 하단부가 좀 짧았어요. 짧았기 때문에 요 위에 한 칸만 썼는데, 맥센 같은 경우에는 스텝도 좀 더 커졌고 커버도 길어졌기 때문에 두 칸 정도를 쓸 수 있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수납함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볼보나 마니나 최근에 나오는 이 유럽의 대형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입구가 좀 넓어요. 넓고 약간 더 낮게 위치되어 있어요. 제가 175인데 안 보여요. 까치발을 들어야 이렇게 보이고, 입구만 좁은 게 아니라 이 안쪽 공간도 조금 좁은 느낌이라서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측면에서 하나 더 아쉬운 점을 꼽자면 창문 부위가 바뀌진 않았어요. 창문의 크기는 기존의 프리마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볼보나 혹은 MAN, 만의 신형 트럭들을 보면 전면부 창문을 굉장히 키우는 추세거든요. 왜 창문을 키우느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넓게 하기 위해서, 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키우는 추세인데, 이번 맥센 같은 경우에는 수납함과 이 창문 크기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큰 용량,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스텝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쪽에 주유구 그리고 요소수 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스태퍼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운전석에서만 스태퍼가 장착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뿐만 아니라 카고 모델, 특장 모델 모두 이번 출시된 맥센과 구센 같은 경우에는 초고장의 강판을 사용했고, 분체 도장으로 표면을 입혔기 때문에 녹, 이런 부분에서도 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내는 투톤 인테리어 그리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장착되면서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프리마를 타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 배치는 기존 모델과 혁신적이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작은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HD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뿐만 아니라 차량 정보, 고장 진단, 환경 설정 눈에 확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FHD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 거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부분에서 조작부 자체는 살짝 배치를 좀 새롭게 했으면 어땠을까? 다리 부분에 많은 조작부를 놓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올드한 느낌? 좀 더 공간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인테리어의 변화는 외관처럼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꽤 핵심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투톤 인테리어 색상을 적용하고 풀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하면서 고급감이 쭉 올라오다가 이 변속기 조작부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실망을 해요. 기존의 프리마와 동일한 타입이긴 한데 ZF 변속기를 넣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고급스럽게 꾸몄으면 어땠을까? 딸각딸각하는 조작 느낌은 둘째치고, 이거를 둘러싼 크롬 느낌의 플라스틱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조작부를 좀 어떻게 바꿔야 하지 않나. 경쟁 모델들보다 강점 중에 하나로 내세울 수 있는 게 ZF 변속기인데 이 조작부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저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 위쪽에 수납함들 뚫려있진 않아요. 수납함들이 있고, 여기에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베드에 누워볼 텐데 누워도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을 갖추긴 했어요. 휴식을 취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커튼을 이렇게 치고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두는 공간, 여기는 가방이나 뭐 비닐봉투, 쓰레기 봉투를 걸어두는 공간, 여기 수납함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에 핸드폰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거잭을 통해서 하고, 실내 온도라든가 음악에 대한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굳이 시동을 켜지 않고도 여기서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타타데오가 이번에 새로운 차세대 모델을 내놓으면서 또 하나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최신 커넥티드 카 시스템입니다. OTA를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카 시스템을 활용해서 차량의 간단한 정비, 진단부터 다양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TCO라고 우리가 사용차에서 부르는 유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특히 이 대형 사용차를 여러 대 관리하는 물류회사나 법인들을 위해서 FMS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회사 입장에서 이 차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차의 상태가 어떤지, 짐을 싣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죠. 이 커넥티드 카 시스템뿐만 아니라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한층 더 개선되었는데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비롯해서 차선 이탈 시 경보 시스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나오는 최상위 모델과 비교해서 아쉬운 점은 차선 이탈 시 경고는 눌려주지만 차선 유지는 안 된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스티어링 휠이 유압식 장치라는 거죠. 전자식 스티어링 장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향후 곧 적용된다고 하니까 전자식 스티어링 휠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바로 이 차선 유지 장치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전용 내비게이션 지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전용 내비게이션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용차는 짐을 굉장히 많이 실잖아요. 그리고 터널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갈 때 이 높이 제한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 많이 있거나 신호등이 많이 있는 그런 정차 구간이 많은 코스를 피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이 사용차 전용 내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다양한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맥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E3 시트가 적용된 점이에요.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E3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볼보나 MAN, 스카니아 등에서도 요 같은 시트를 사용하고 있죠. 사실 제가 이 맥센 출시에 앞서서 군산에서 미리 차량을 한번 몰아봤습니다. 짐을 실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된 코스를 달렸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떻게 좋아졌다, 완벽하게 시승감을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프리마를 가지고 동일한 구간에서 동일한 코스를 같이 달려봤기 때문에 프리마 대비 좋아진 점 두 가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흡차음자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풍절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잡소리들, 이런 것들을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을 하나 더 꼽자면 이 승차감 부분에서 좀 개선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E3 시트만 적용된 건 줄 알았는데 직접 시승을 해보니까 서스펜션 부분의 좌우 롤링 부분이라든가 승차감, 잔진동을 잘 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캡의 서스펜션 부분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의 승차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은 장거리 운행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등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달라진 점, 제가 운전을 하면서 체감은 할 수 없었지만 수치상으로 달라진 점들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엔진 같은 경우 최상위 모델을 기준으로 최고 출력이 560마력에서 570마력으로 10마력이 더 좋아졌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최대 5%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드웨어적인 부분, 피아트 테크놀로지 파워트레인 엔진과 ZF 변속기는 그대로지만 그 외에 환경 배출가스 기준 유로6 D스텝을 넘어 E 스텝까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루어졌다고 해요. 연료의 분사의 압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치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통해서 출력과 연비, 그리고 배출가스 기준,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공도에 가서 짐을 싣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요. 네, 타타데오 사용차는 시장 점유율 30%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격은 10% 더 저렴하게, 그리고 상품성과 품질은 10% 더 높게 이 텐텐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앞서 출시된 더센 같은 경우에는 이 텐텐 전략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구센과 맥센 역시 텐텐 전략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중대형 사용차 시장에는 현대차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수입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선택지가 제한적이라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차 시장에서 제품력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언제나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내 다양한 제품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토레프 신승이었습니다.